약수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 친구들 어떤 수의 약수란 어떤 수를 나눠 떨어지게 하는 수예요. 예를 들어 10의 약수는 1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 20의 약수는 20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입니다. 아직 느낌이 안 오죠? 그럼 6의 약수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일 거예요. 그럼 6의 약수를 우리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알아볼게요. 자, 이렇게 그림이 6개가 있습니다. 이 6개를 우리 똑같이 나누어 볼 거예요. 일단 이렇게 6묶음으로 나누어 볼게요. 그러려면은 바로 한 묶음에 한 개씩 묶어보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를 나눗셈으로 나타내면 6 나누기 1, 그러니까 6묶음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 이번에는 2개씩 한 묶음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6 나누기 2는 이렇게 3묶음이 나오겠죠? 자, 그리고 3개를 한 묶음으로 묶어보면 6 나누기 3은 이렇게 2묶음이니까 2. 그리고요, 6개를 그냥 이렇게 한 묶음으로 묶어보면 6 나누기 6은 1. 그래서 이제 한 묶음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친구들 1, 2, 3, 6으로 나누었을 때는 나머지 없이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럼 선생님이 6의 약수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라고 했는데 6의 약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본다면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1, 2, 3, 6이요 라고 답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4 같은 경우에는 6 나누기 4는 몫은 1이고 나머지가 2니까 4는 6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가 아니에요. 그럼 4는 6의 약수가 아니겠죠. 자, 이렇게 나눗셈 식으로 6의 약수를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눗셈 식뿐만 아니라 곱셈으로도 6의 약수를 찾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곱셈과 나눗셈의 관계를 이용하면 되는데요. 여기에서 우리 보세요. 1 곱하기 6은 바로 6이 나오죠. 그럼 6 나누기 2가 3이라는 나눗셈에서는 2 곱하기 3이 6이 나오죠. 맞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두 수의 곱이 6이 나오는 곱셈식을 찾았을 때 이때 이 두 수가 바로 6의 약수가 된답니다. 1 곱하기 6이 6이다. 6 곱하기 1이 6이다. 순서만 바뀌었을 뿐 이때 1과 6은 6의 약수가 되는 거고 2 곱하기 3, 3 곱하기 2 모두 6이니까 2와 3 또한 우리 6의 약수가 되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6의 약수를 작은 수부터 나열을 하면요. 1, 2, 3, 6, 4개가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 2가지를 이야기해 볼게요. 6이 아니라 만약 어떤 수 별이라고 한다면 별의 약수를 생각했을 때 이때는 우리 1 곱하기 별은 별이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과 자기 자신은 당연히 그 별의 약수가 된답니다. 여기서도 6의 약수에서도 1과 자기 자신이 꼭 포함이 되잖아요. 1로 나눴을 때 자기 자신이 나오고 그리고 자기 자신으로 나눴을 때 몫이 1이 나오니까요. 아, 그래서 1과 자기 자신은 항상 바로 약수들을 나열했을 때 꼭 포함이 되겠구나. 즉, 가장 작은 약수는 항상 1이 나올 것이고요. 가장 큰 약수는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어떤 수의 약수를 찾더라도 항상 1은 포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20의 약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할까요? 곱셈식을 이용해 볼게요. 어떤 두 수를 곱했을 때 20이 될까? 자, 1 곱하기 20은 20, 2 곱하기 10은 20, 그 다음 3 곱하기 몇은 20이 안 되죠? 4 곱하기 5는 20, 5 곱하기 4는 20, 그리고 또 6 곱하기 안 되고 7 곱하기 8 곱하기 9 곱하기 안 되고 10 곱하기 2는 20, 20 곱하기 1은 20입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수를 우리가 싹 다 찾았으니까 여기서 앞에 있는 수가 바로 20의 약수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1, 2, 4, 5, 10, 20.
우리 친구들 약수를 나열할 때는요, 웬만하면 1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까지 크기가 이제 큰, 작은 순서부터 이렇게 차례로 써주는 게 어떤 약수를 빼먹느냐라는 걸 잘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자, 이렇게 써주는 습관을 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20의 약수 1, 가장 작은 약수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가장 큰 약수로 들어간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이번에는 배수의 뜻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어떤 수의 배수는 무슨 수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 배수의 뜻은요. 어떤 수의 배수란 어떤 수를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한 수를 말합니다. 물론 네 배가 끝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이 6 그림으로 한번 이해를 해볼게요. 자, 6개가 들어있는 바로 이 한 묶음이 한 배. 그러면 6 곱하기 1은 6이죠. 두 배, 두 묶음이 있을 때는 전체 이 그림의 개수는 6 곱하기 2니까 12. 그리고 세 묶음이 있다면 6 곱하기 3이니까 18. 네 묶음이 있으면 6 곱하기 4니까 24가 됩니다. 이렇게 한 배, 두 배, 세 배, 네 배 등을 한 수를 우리는 6의 배수라고 해요. 그러면 선생님, 여기 4배까지 나왔는데 10배 한 수는요? 물론 6의 배수가 맞습니다. 그러면 100배 한 수는요? 물론 6의 배수가 맞답니다. 자, 그러면요, 배수는 우리가 구하면 구할수록 어때요? 점점 많아지고 또 우리 끝이 없다. 무수히 많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이것이 약수와의 또 차이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6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을 하면 가장 작은 수는 한 배니까 자기 자신이 올 거예요. 2배, 3배, 4배, 5배, 6배. 그래서 점점점을 나타내서 이제 끝이 나지 않는다 라고 표현할 수가 있답니다. 그러면 5의 배수는 뭐부터 시작하겠어요? 그렇죠. 5, 자기 자신부터 시작하죠. 우리 친구들이 5의 배수를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3개를 나열하라 라고 그랬을 때 바로 2배부터 10부터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조심해야 합니다. 바로 한 배, 즉 자기 자신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관련된 문제 한번 해결해 보죠. 배수를요, 가장 작은 수부터 차례로 구해보세요 라고 그랬어요. 5의 배수부터 알아보죠.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5의 한 배니까 이것은 배수는요, 곱셈구구를 이용하면 굉장히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5의 배수를 알아볼 때는 5의 단의 곱셈구구와 같으니 5, 1은 5부터 시작하면 되죠. 자, 요게 여기 자리가 없어서 그렇지만 여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자, 5, 20, 5, 3, 15, 5, 4, 20, 4배, 5, 5, 25, 5배. 그럼 이번엔 9의 약수를, 9의 이제 배수를 한번 알아볼까요? 자, 그러니까 9의 한 배, 9, 1은 9, 그 다음에 9의 두 배, 9, 2, 18, 9, 3, 27, 9, 4, 36, 9, 5, 45 등이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곱을 이용하여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게요. 우리 친구들 하나의 이제 곱셈식, 그러니까 두 수의 곱을 나타내는 곱셈식에서는요, 약수하고 배수를 모두 찾을 수 있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8 같은 경우 두 수의 곱으로 나타내서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이제 18은 2 곱하기 9가 18을 이루고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식에서 우리는요, 자, 2의 9배가 18이구나. 또는 9의 2배가 18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맞나요? 그리고 또 어때요? 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죠. 18 나누기 2는 9. 18 나누기 9는 2. 그러면 2하고 9는 18을 나누어 떨어지게 하는 수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다면 2와 9는 18의 약수구나. 그리고 18은 또 2와 9의 배수이기도 하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네모 곱하기 세모를 했더니 동그라미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물론 1 곱하기 동그라미도 있겠지만 자, 이 네모하고 세모는 이제 동그라미가 아닌 경우입니다. 1 곱하기 동그라미가 아닌 경우에는 자, 네모하고 세모는 당연히 동그라미보다 작을 거예요. 그죠? 그랬을 때 자, 네모 세모는 바로 동그라미의 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 동그라미는 이 네모 세모의 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18을 일단 2 곱하기 9는 18밖에 없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다양하게 있을 거예요. 자, 그랬을 때는 1 곱하기 18, 2 곱하기 9, 3 곱하기 6, 2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이제 나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때 이들이 모두 다 18의 이제 약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로 18은 이들 수, 지금 이렇게 나눠진 수들의 바로 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꼭 두 수의 곱으로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이 2 곱하기 9. 근데 9는 어때요? 3 곱하기 3으로 좀 더 작은 수들로 쪼개어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2 곱하기 3 곱하기 3으로 나타냈을 때도 이때 이 작게 쪼개진 수들도 모두 마찬가지로 18의 약수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좋아요. 우리 문제를 통해서 한번 다시 복습해 볼게요. 식을 보고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이때 9 곱하기 8이 70이다 라는 곱셈식이 나왔으니까요. 72는 9와 8의 뭐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9의 8배 또는 8의 9배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배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9하고 8은 72의 약수가 된답니다. 자, 그럼 2번 21은 3 곱하기 7로 나타낼 수 있죠. 그 말은 3과 7은 21의 뭐가 될까요? 21보다 작은 수잖아요. 우리 친구들 21보다 작은 수가 21의 배수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21의 약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21은 3의 7배 또는 7의 3배. 그래서 배수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요. 30을 2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세 수의 곱으로 한번 쪼개볼게요. 그럴 때 이 30은 바로 2와 3과 5의 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배수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2의 15배이기도 하고 3의 10배이기도 하고 5의 6배이기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거꾸로 2와 3과 5는 30의 약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렇게 곱셈식을 통해서 우리는 약수와 배수의 관계를 알아볼 수 있답니다.